자, 이번 시간에는 도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마는 여러분이 뭔가를 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도구입니다. 도마에다가 써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도마에다 썰어야지 칼이 다치지 않고 원하는 모양으로 썰기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칼이 다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칼날이 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이 도마가 두 가지 종류의 도마가 보통 있습니다. 이 나무 도마가 있고요, 플라스틱 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스텐 도마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도마 중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무 도마의 장점은 칼날이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무가 부드럽기 때문에 칼날이 나무에 닿을 때 나무가 약간씩 파이면서 그 칼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재료가 거의 미끄러지지 않아요. 나무 도마에서는. 그게 나무 도마의 장점이고요. 나무 도마의 단점은 뭐냐? 관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나무 도마는 이게 나무 재질이기 때문에 물을 쉽게 흡수하고 또 건조시키는 그 과정 중에서 물을 먹고 건조되고 물을 먹고 건조되고 그 과정에서 이 나무 도마가 휘거나 이 나무 결이 쪼개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무 도마를 많이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재료가 미끄러지지도 않고 칼이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 칼도 잘 상하지 않고요. 그래서 나무 도마를 많이 쓰고요. 두 번째, 플라스틱 도마는 그거는 이제 장점은 관리하기 쉽다는 거죠. 뭐 때도 잘 안 타고요. 이게 물을 흡수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하지만 단점은 그 나무 도마와 반대로 칼날이 쉽게 상하고 그리고 조금 재료가 잘 미끄러집니다. 그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요즘에 나오는 뭐 스테인리스 도마라고 하는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도마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철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날 잘 상하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뭐 실리콘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재료는 훨씬 잘 미끄러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나무 도마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자, 나무 도마 사용하실 때는 첫 번째, 반드시 나무 도마는 사용 직전에 물을 묻히셔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겉면에 지금 보셨나요? 물을 묻혀서 살짝 닦아내시면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이 나무 도마는 재료의 그 피나 그런 것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물을 묻히지 않는 상태에서 해버리면. 그럼 여러분이 닭이나 뭐 육류를 다듬는다고 했을 때 그 핏물이 이 안에 흡수가 돼서 나무 도마가 부패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실 건 이렇게 나무 도마를 물로 적시신 다음에 물기를 제거하시는 거. 이게 가장 도마를 사용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 중에도 정말 용감한 친구들이 많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도마의 바닥에 아무것도 깔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막 재료를 썰다 보면 도마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도 그냥 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칼을 아는 사람, 칼에 배워본 사람들은 이렇게 도마가 움직이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스릴 넘치는 건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마가 이제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야 다치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만약에 이 밑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미끄러지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나무 도마는 흔치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젖은 행주를 바닥에 깔아주는 겁니다. 물기를 적신 다음에 물을 적신 다음에 물기를 꼭 짜고 바닥에 이렇게 까시고, 그리고 도마를 올리시면 지금 밀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옆으로도 밀고 있습니다. 좀 밀리죠, 약간씩은. 하지만 여러분이 칼을 쓸 때 그 정도의 힘으로 밀리진 않아요. 이렇게 밀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도마를 근데 더 밀착시키는 방법은 요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리콘으로 된 뭐죠? 페이퍼? 종이 같은 거 재질인데 정확하게 이게 떡찜기예요. 떡찜할 때 밑에 까는 망인데요. 이게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얇고 실리콘이라서 상당히 딱 달라붙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고무처럼. 그래서 실리콘 요 망을 까시고 도마를 올리시면 거의 미끄러지지 않아요. 섬세한 작업을 하는 보고조리 하시는 회 뜨시는 분들이 이 도마에다가 이 실리콘 뭐죠? 떡판이라고 하나요? 이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를 까시는 거를 시험 거기 감독을 아니지만 시험 시설위원 가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만드셔야 된다. 예,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제가 이제 칼을 어떻게 놓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은 반드시 저처럼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요. 칼 날도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렇게 따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칼을 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칼을 그 화면을 가까이 놓고서 어떻게 놓는 게 좋은 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도마가 있는데요. 우선 도마는 여러분 여기 테이블에 이렇게 띄워 놓는 게 아니고요. 테이블에 딱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위에서 작업을 텅텅텅텅 하고 나서 요 안에 이제 재료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 재료를 그릇에 담을 때 굳이 손으로 잡고 옮기는 게 아니라요. 여기다 놓고 이렇게 내립니다. 이게 훨씬 작업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딱 테이블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놓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칼이 왔습니다. 칼이 왔을 때 칼을 도마에 어디다 놔야 되느냐, 여러분께 한번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네,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 위치에 두셔야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작업하다 보면 손이 안쪽으로 굽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텐데, 도마 바깥에서 이쪽으로 손을 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 안쪽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칼을 이렇게 놨다 칩시다. 여러분이 뭔가 하다가 딱 걸리는 순간 손이 베겠죠. 그런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뭔가 하는 순간 딱 하면서 손을 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의 가장 먼 쪽에다가 칼날을 바깥쪽으로 향해 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뭔가 작업을 막 한다 그러면 칼을 여기다 딱 두시고, 이제 만약에 불순물 같은 게 도마에 있다 하시면은 도마에 있는 불순물을 이렇게 모아서 빼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가끔 어떤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칼날이 바깥에 있어서 반대쪽에 있는 친구가 내 칼날에 손을 비면 어떡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 잘못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도마라는 공간이 솔직히 넓진 않아요. 근데 이 공간을 침범해서 누군가 들어와서 다쳤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대방의 잘못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마는 이렇게 두시고요. 일직선하게 칼은 여기 도마의 바깥쪽으로, 그리고 칼날도 바깥쪽으로 두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칼을 쓸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옆에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보세요.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모델 같은 경우 칼을 쓰지 않는 모델들이 이제 딱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식으로 찍느냐, 딱 정면에서 칼을 잡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옆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칼 쓸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도마가 이렇게 있었을 때 도마와 칼이 이렇게 사선이 아닌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옆에서 봤을 때 제가 칼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 수직이 되게.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발이 바닥에 이렇게 있었을 때 한쪽 오른쪽 발, 오른손 잡았을 때 오른쪽 발을 한쪽 빼세요.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칼날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마와 칼이 수직이 되거든요. 다시 이렇게 서 있을 때 칼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 한 발을 빼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자, 다시 올려서 볼게요. 네. 자, 다시 이렇게 잡았을 때, 칼을 잡았을 때 살짝 발을 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살짝 숙이신 다음에 탁탁. 습관이 잘못되신 분들이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하시는 학생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허리 아파서 나중에 못합니다. 허리는 최대한 펴시고요. 배를 붙이신 상태에서 살짝만 뒤로, 한 발만 살짝 뒤로 하시고, 왼손은 독수리바토처럼, 그리고 오른손은 이 칼날이 중지나 검지의 이 끝부분에 닿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마와 칼은 수직으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설명드렸고요. 위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발을 살짝 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칼날과 도마가 수직이 되게. 뭐 검지를 쓰시는 분도 있고 중지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칼날이 도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도마에 가장 많은 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직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딱 왼손은 자를 대듯이 이렇게 왼손이 움직이면서 오른손은 리듬에 맞춰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